네,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립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NCS 기반 채용,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설 교육기관에서 NCS 특강 같은 걸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떨까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요? 들으면 반드시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들으면 네네. 좀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예. 네네. 하지만 NCS 채용과 관련돼서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국가 직무능력 그 표준 사이트 ncsgo.kr 사이트가 있고요. 온스펙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네, 국가 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온스펙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말 나은 정보,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설 교육기관 이용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NCS 관련 강의 설명회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물론 무료면 더 좋겠죠? 네.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채용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죠. 오늘 그 인천고용센터에서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그 대구고용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일 화요일에 대전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에서 2시에서 5시에 있고요. 7일 수요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시부터 5시, 그리고 8일 목요일에는 광주고용센터에서 2시부터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설 교육과정의 목적은 네. 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 또는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갖다 방지하고자 네. 실시하는 거고요. 특히 서울에서 실시하는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거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사교육 받지 않고도 이렇게 NCS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과 강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좋은 강의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 NCS 활용 가이드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NCS 기반 채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전력거래소의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NCS 기반의 채용이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채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력거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연구원님 두 네. 분께서 오늘 특별히 전력거래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NCS 활용 가이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네. 전력거래소가 올해 하반기 채용을 하는데 NCS 기반의 채용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상당히 전형적인 형태의 NCS 채용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로 꼽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분들이 증권거래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전력을 사고 판다라는 의미의 전력거래소라는 기관도 있었나라고 조금 의아하고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발전 분야 혹은 이제 전력 분야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가 있을 네네, 텐데요. 그렇죠. 그 외에 전력거래소라는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슈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의 NCS를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물론 전력거래소에 관심이 있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기업의 NCS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고문 먼저 전력거래소 보겠습니다. 3개의 직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 전기, IT로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용 공고문 안에 기존의 어떤 채용 공고에 들어가는 내용의 직무 기술서가 추가됐다고 보시고요. 네. 그 직무 기술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모집 채용 분야 아니면 모집 분야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네. 일반 사무직, 그다음에 정기직, 그다음에 전력 IT 이게 3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NCS 김용곤님이 이제 NCS 기반의 채용을 전형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공고문 자체가 이제 그 지원자들한테 보일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고문을 보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무, 전기, IT 크게는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줄에 채용 분야라고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원자가 이제 어떤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네. NCS 체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공고 그 직무 기설을 보실 때 보면은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습니다. 네. 이건 NCS의 이제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전력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NCS 체계를 가져온 거고 그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각각 그 분류 체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그 NCS 분류 체계 안에 번호라고 보시고요. 찾기 힘드시면 그 분류 번호를 가지고 찾으셔도 됩니다. 네. 번호로 찾아도 되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분류를 직무로 봐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네.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네. 6개 분야가 있죠. 네. 지금 실제로 보시면 경영기획, 경영평가, 총무, 인사, 사무행정, 회계감사, 기업교육이 NCS 분류체계로 하나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직무를 가지고 사무직을 뽑는 거예요. 예. 네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표님과 연구원님께 배우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지기태라고 외웠거든요.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저는 네.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또 공고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직무마다 조건이 좀 다르네요. 유심히 보실 부분은 그 기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직무를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왜 사무직은 6개 직무를 가지고 한꺼번에 채용을 하냐. 그러게요. 좀 의아해하실 수가 네네.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공계통의 직무보다는 그 사실 전문화가 좀 더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공기업들이 순환보직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한 2, 3년이 지나면 회계직도 갈 수 있고 기획직도 갈 수 있고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직무를 이렇게 순환시키기 때문에 6개의 어떤 사무직의 대표적인 그 직무를 가지고 공동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외웠던 지기태,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자, 그러면 필요 지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무에 필요한 필요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식이 그 공고문의 내용을 아까 보셨나요? 네네. 보셨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죠. 너무 길어요. 근데 네.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채용 과정에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 평가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네. 마음에 좀 부담도 좀 덜어지니까요. 여기 써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쵸. 이게 일일이 평가받지는 않는다. 예. 사실 네. 슈퍼맨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필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도 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사무 분야 직무 기술서에 있는 필요 지식을 살펴보면은 네. 첫째는 재무제표, 그다음에 어떤 사업 관련 분야의 경제 경영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 전략, 회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직 운영, 그다음에 전력 거래소 사업, 에너지 사업, 상식 등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네요. 사무 분야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있었는데 역시나 필요 지식도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말씀하셨지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 좀 부담을 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구원님 여기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사무 분야에 대한 이제 공고문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징적인 부분은 전기 분야입니다. 전기 분야의 필요 기술 또 필요 지식 부분을 보시면 전력 시장 운영 시스템과 전력 거래 시장의 개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근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NCS 분류 체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현재 전력 거래소만의 특수한 지식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야보다 또 전기 분야 이렇게 또 특징적인 점이 있으니까요.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필요 기술로 가보겠습니다. 사무 분야 필요한 네. 기술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예, 그다음에 통계에 대한 이제 분석 및 이해력, 일정 및 시간 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네. 사업 분석, 기업 환경 분석, 정보 수집 및 활용, 법규 및 계약서 해석,
기초 외국어 능력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분석적인 게 굉장히 많이 네. 필요하다 이런 예. 느낌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도로 가볼 텐데 사무 분야 좀 살펴봤으니까 전기 분야 태도 한번 볼까요, 대표님? 네, 전기 분야의 직무 수행 태도는 CS 마인드, 고객 지향적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네. 업무 수행의 자신감, 창의적인 연구 자세, 새로운 시스템 도입 적용에 따른 수용적 태도, 목표 달성,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합리적 사고, 원활히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려는 자세, 수립한 계획을 수행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 제시된 자료에 대한 논리적, 과학적 분석 태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관련 업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사에 주의 깊게 세밀히 관찰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이 전력 거래소의 채용에 대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네.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아, 그럼요. 서류 전형 네. 기준을 살펴보면은 네. 사무직은 자기소개서가 90점, 자격증이 10점으로 돼 있고요. 정기직하고 IT 분야는 자기소개서 80점, 자격증 20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련 분야에 그 인정받을 만한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네. 자소서 항목은 5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600자 이내로 서술하게끔 그래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600자라는 건 자기를 표현하기엔 충분한 어떤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네. 뭐 장황하게 내용을 갖다 뭐 쓰는 것보다는 좀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전형을 분석해 볼 차례인데 이 기업 전력 거래소에 있어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뭐가 있을까요? 분야별 틀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력거래소에서는 직무 능력 지식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기존에 그 지원자들이 생각했던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다음에 경영학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전기와 IT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에 대한 전공 지식, 그다음에 IT는 IT에 대한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아, 연구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조금 혼돈하는 이 네. 구직자분들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NCS 분류 체계의 두 가지 평가 요소의 축은 네.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조금 이론적인 용어를 써볼게요. 저희가 보통 평가 요소, 역량을 구분을 할 때 한계 역량이라는 것과 차이 역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한계 역량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직무에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조직에 적용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계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 직업 기초 능력이 되고요. 네. 근데 반면에 차이 역량은 해당되는 직무 또는 특정한 어떤 전문성이 발현이 돼야 되는 형태의 어떤 평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나는 인사부서를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이 요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지레짐작으로 예상을 하거나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직업 기초 능력이 모두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시든지 간에 최소한도로는 좀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어쨌든 사회인이 되기 위한 그렇습니다.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능력으로 보면 되겠고요. 네. 이 직무를 갖기 위한 능력은 직업 수행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있을 법한 뭐 대화 형식이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위주로 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됩니까? 네, 직업 기초 능력에서 상당히 필기 전형으로 네. 많이 다루어지는 능력 요소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네. 수리 능력의 문제는 제가 항상 학생들을 만나서 이 수리 능력에 대한 준비 혹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던 수학 시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배웠던 함수, 방정식, 기본적인 확률 통계, 뭐 도형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수준 말고 기본적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1학년 정도까지의 교과서 수준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까지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보통. 그래요? 네, 예. 보통 이제 그 특수한 어떤 전문적인 분야, 수학적인 어떤 지식이 공학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 특수한 직무를 제외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수학까지도 가지 않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로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수학을 포기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수학 정도는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직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숫자에 대한 개념, 네.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기본적인 연산 과정을 통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네. 금융 분야라든가 일반적인 이제 공학 분야에서 주로 요구가 될 테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그 수학적인 지식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범용으로 요구가 되는 능력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더 올바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수학 예전에 네.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내가 이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쓰지도 않을 텐데 왜 배우고지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오네요. 네. 발목을 또 잡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직무였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네. 뭐 영수증의 금액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을 하는 것들은 그런 네. 어떤 단순한 산술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산수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김용곤님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직무로 보면은 뭐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뭐 재무 쪽 얘기도 하고 회계 쪽 얘기도 했지만 그런 쪽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 기계 어떤 이공계통의 직무들이 많이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그렇게 너무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네. 그냥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수학적인 능력을 보는 수준이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를 직접 봐야 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수리 능력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를. 네. 네. 공기업 자재관리팀에 근무 중인 직원 R은 회사 행사 때 사용할 배너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네. 이제 행사 장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세 동의 이제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정문과 후문이 있고 각각 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할 때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이에 따른 이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배너와 관련된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배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인가? 배너 설치 장소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앞서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수학적인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이 문제가 그 정도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보이십니까? 근데 중2, 3학년 때 저 이런 거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이 없어요. 네, 네.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창의성이 더 네. 가미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모든 그 직업기초 능력, 그러니까 NCS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 필기 전형에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이 그 학생분들이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이질적이에요. 네, 그러네요. 실제 회사 생활, 업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맥락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지식은 그렇게 높이 요구를 하지 않지만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회사 생활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은 조금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계속 해설을 해드리면 네. 여기 요구되는 지식은 단순한 사칙 연산이고요. 중학교 2, 3학년의 수준의 어떤 지식보다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이번에 95,000원이 되죠. 95,000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뭘 파악하기 위한 문제죠, 연구원님? 마찬가지로 이제 수리 영역에 보시면 수리 능력에 보시면 네. 하위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본 연산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기출로 출제가 됐나요? 네, 앞서 제시된 내용에 연계된 문제인데요. 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R은 배너 비용을 계산한 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였다. 상사의 추가 지시에 따라 R이 계산한 현수막의 설치 비용은 이라고 되어 있고 상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R씨, 아무래도 행사 위치를 분명히 알리려면 현수막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문하고 후문에 하나씩 걸고 삼관 건물 입구에도 하나를 답시다. 정문하고 후문에는 가로 2m, 세로 7m의 크기로 하고 삼관 건물 입구에는 가로 1m, 세로 5m의 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견적 좀 부탁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총 그 3개의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네. 현수막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연산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연산이 그렇게 막 어려운 연산이 나오진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학교 수준보다도 초등학교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나오는데 이걸 해석해내는 게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 다소 정보가 일종의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난립되어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사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적인 내용들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형태가 많았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시문에도 정보가 나와 있고 개별 문항에도 정보가 나와 있고 그래요. 어디에 세부 정보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네. 네. 정리를 하면 네. 계산은 직접 우리 학생들 잘 하시니까 네. 해보시면 정답은 2번 87,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87,000원이 이 답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받는 경우를 능력이 될까?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연구원님? 그렇죠. 사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꼭 어떤 수리적인 베이스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상생활, 직업생활에서 기본적인 사칙연산 과정, 도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방정식을 활용해서 결론을 내는 이런 문제 해결 장면은 매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무를 상정하기보다는 아까 잠깐도 얘기가 나왔지만 모든 일반적인 직무에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평소에 수험서라든가 내용들을 탐독을 하실 때 수리 영역 부분에 대한 내용은 꼭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유형은 내가 어떤 유형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이런 문제를 좀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인 지식 그리고 숫자를 일상 업무 생활에서 많이 네. 접하게 되는 산업 분야가 있죠, 분명히. 예, 재무회계라든가 금융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응용수학이라든가 공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산업 분야가 요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에 또 타겟팅을 하고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수리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중학교 2, 3학년 교과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근데 저는 그 외에 더 나은 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수험서가 많이 잘 나와 있는데 비싼 돈 주시고 수험서 사실 필요 없이 과거에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때 내가 어떤 공부를 했었지라고 돌이켜 보시고 그때 풀었던 문제들 다시 복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준비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전력 거래소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공고문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도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문제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대표님, 일단 오늘 전력 거래소 얘기를 좀 심도 깊게 해주셨잖아요. 지원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NCS 채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기존의 채용도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일단
일단 그 직무기시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하시고 채용 단계별로 차근차근 평가받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다라면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도 오늘 소감을 비롯해서 이 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 거의 원년의 성격으로 시작이 됐고, 그렇죠. 네, 많은 학생들이 초반에는 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름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이런 시간이 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평가, 측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좀 풍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제 2회가 됐지만 저는 두 번 만에 느낀 게요. NCS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막연하게 너무나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양파처럼 정말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롭지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연습을 하면 공부를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채용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